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섬, 제주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이나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과 화산섬으로서 내륙에서는 보기 힘든 뛰어난 경치와 광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은 단순히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제주도의 한라산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했고 2007년에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죠. 더욱이 2012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질명소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서귀포 주상절리층 등 총 9곳이었죠. 세계 곳곳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존 지역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타이틀을 동시에 획득한 것은 당시 2012년 기준으로 제주도가 첫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제주도의 아름답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더욱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제주도는 기상학계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섬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기상현상인 키르만 볼텍스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키르만 볼텍스는 사진 속의 제주도 남쪽에서 볼 수 있듯이 꼬불꼬불하고 가느다란 구름띠가 생성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려면 기온이 급격하게 바뀌는 넓은 바다 한가운데 높은 산이 존재해야 하고 강력한 바람이 일정하게 불고 있어야 하는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주도는 이 복잡한 조건을 다 만족하는 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하고 더군다나 매년 10월부터 4월까지 일정하기에 기상학자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섬입니다. 어쨌든 기상학자들조차 진귀하게 생각하는 제주도의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환경은 보호받아야 하며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각종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호는 필수적이고 더욱이 이러한 타이틀과 관련된 사항을 다 떠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한동안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좋지 못한 상황을 겪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관광객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 국적의 사람이든 해외에서 무리를 빚는 경우가 있으나 중국인들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죠. 실제로 코로나 이전만 해도 해외의 유명 관광지들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린 추태 때문에 연일 뉴스 기사가 날 정도였죠.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베이스 캠프 주변 비석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없는 중국어 낙서로 가득했고 심지어 자기가 다녀온 경로를 구구절절 적은 중국인들도 있었다네요. 더욱 충격적인 점은 필체만 봐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집트에서는 룩소르 신전에 3000년이나 된 문화재의 땡땡땡 왔다감이라고 새기고 이를 자랑스럽게 중국인들의 SNS인 웨이보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낙서는 나라도 가리질 않는지 본인들의 나라인 중국에 있는 동상에도 낙서했다고 하네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동물도 아니고 무엇이든 일단 올라보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각종 해외 관광지의 유명한 동상과 심지어 자연환경의 일부인 나무에 올라타는 경우도 존재하죠. 이외에도 공항에서 속옷을 빨고 승객들이 기다리는 의자에 널어놓는가 하면 공공화장실에서는 몸을 씻으며 다른 승객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이 빚는 무리는 단순히 해외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찾아왔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사드와 코로나로 인해 중국인의 발길이 끊기기 전 중국인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아름다운 자연유산들이 마구잡이로 훼손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문화재인 용두암 주변 자연석을 중국인들이 무단으로 가져가 훼손하는가 하면 고등 등 해산물까지 무자비로 채취해서 훔쳐가 버리는 일도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점은 중국인들이 출국하면서 거치는 제주공항의 보안검색대에서 이렇게 훔친 물건들이 들통나면 중국인들은 우리들이 용을 숭상하기 때문에 용두암의 자연석을 가져온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더욱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한 다른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심지어 나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50대 식당 여주인을 피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으며, 이 당시 사건은 중국인들이 술값을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소주를 식당에서 먹으려다 제지당하니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도 서슴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화장실 양변기 위에 올라가 용변을 보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용두암 등 도내 대표적인 관광지 화장실에서는 양변기 사용법에 대한 안내문이 중국어로도 붙어있을 정도죠.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보복을 감행하면서 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제주도는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짐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지고 차분해졌고, 각종 공공시설들이 청결하게 유지됨은 물론 중국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저지르던 무단횡단과 같은 불편이 급감했다고 하죠. 더구나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문제시되던 외국인에 의한 말썽도 사라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속적으로 5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 사드 보복 시점부터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이러한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이에 대해 경찰대 치안연구소는 치안전망 2019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초부터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인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이 감소한 것이 이러한 지표를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죠. 다시 말하면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대 다수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사라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도 자연스레 줄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정상범주 이상으로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더불어 중국인들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규모도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이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규모가 4.7% 정도 감소했다고 하죠.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수입이 줄어들어 제주도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친 우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 사실은 모두 다시금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사드 보복 이전 제주도의 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홍 씨는 인터뷰에서 외형적으로 제주도 관광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몇몇 회사들이 독점하는 구조라며, 특히 중국계 자본의 파산 공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말했죠. 이 같은 불균형이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이유는 한국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중국계 자본이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립된 여행사들은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대규모 여행객을 받는 조건으로 관광객 한 명당 일정한 금액을 리베이트식으로 중국으로 다시금 보냈었죠. 더군다나 제주도를 방문했던 중국인들의 관광상품 중 상당수가 하나로 30만 원 미만의 돈을 쓰면서 제주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저 제주도 내 특정 기념품점과 면세점 및 식당의 관광객을 몰아주는 대신 리베이트식으로 해당 상점에서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연명했었죠.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던 특정 기념품점과 식당들도 사실은 중국계 사람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아주 가끔 중국인들의 일부가 거리로 나와 제주도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할 때도 사실상 관광 수입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주와 맥주를 편의점에서 사와서 식당에서 마시려고 했던 사건과 많은 중국인들이 제주도 내에서 공기밥조차 사 먹는 게 아까워 편의점에서 햇반을 사와서 식당에서 먹으려다 제지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주시의 발표를 고려하면 결국 사실상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에게 수입으로 돌아가는 돈은 정말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이외에도 중국인들이 제주도에서 주로 쇼핑한 품목의 63%가 화장품, 32%가 의류였다는 것과 이러한 물품들을 대부분 면세점에서 구매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제주도민들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관광하며 사용하는 돈이 사실상 제주도민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중국계 회사들의 지갑에 은밀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밝혀진 후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 2018년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18년 제주관광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관광 수입은 6조 5,390억 원으로 2017년보다 8,39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주도 관광 수입이 6조를 돌파한 사상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주도 관광객이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타난 지표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기존의 중국인들의 물량에 의해 뻥튀기 되었던 관광객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한 명 한 명의 관광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019년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카드 소비 금액은 역대 최고 금액인 4조 2,190억 원으로 추계됐죠. 거기다가 내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 금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조 9,440억 원이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37.4% 증가한 1조 2,75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 수치가 반영된 결과로 사실상 중국인이 사드 보복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더불어 내국인 관광객도 증가했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표를 해석해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중국인 관광객들을 기피하는 내국인, 그리고 다수 국가들의 외국인들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이후 실질적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며 전체 관광객 수입은 줄어들긴 했지만 한국인들이 제주도를 찾으며 그 격차를 어느 정도 메꾸어 주었고, 더불어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싱가포르 사람들 20명이 여행 안전권역 협정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제주도를 찾으면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제주도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진 후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릅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현지에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제주를 여행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서 무려 83%가 그럴 예정이다라는 답을 했기 때문이죠. 지난 과거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저질렀던 각종 만행과 중국인들에 의한 수입의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로 흘러갔던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인이 사라진 이후에 오히려 제주도가 한층 더 청결해지고 수입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코로나19가 종결되고 다시금 해외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딱히 중국인들을 상점 모시듯이 모셔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제주시가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고려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